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스텝 3, 자, 시험에 꼭 나오는 공차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진도는 안 나가고 간략하게 자, 요 공차 요번 챕터에서 배우시는 요 공차를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목차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강. 자, 여기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각각의 강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강 이제 다음에 2강에서 치수 공차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3강에서 끼워 맞춤, 4강에서 표면 거칠기, 마지막 5강에서 기하 공차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공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공차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보실 때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공차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치수 공차를 한번 볼게요. 자, 치수 공차는 처음에 치수 공차가 도대체 뭔지 공차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치수 허용차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배우시게 되고 치수 공차의 중복. 자, 공차의 중복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끼워 맞춤 강의입니다. 자, 끼워 맞춤 강의에서는 자,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이제 세 개가 있죠. 자,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실기. 자, 실기 시험을 보실 때 꼭 들어가는 끼워 맞춤 공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 2.1에 있는 요 항목을 배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틈새와 잼새입니다. 틈새와 잼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는 뭐 나오지는 않지만 자, 필기시험. 자, 필기시험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차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틈새가 뭔지, 죬새는 또 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기호, 어떤 기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치수차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끼워 맞춤 공차는 뭐 H7, H8,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게 되는데, 자, 요 앞에 H가 붙어 있으면 요게 치수차가 얼마가 나오는지, 치수 공차로 변환을 했을 때 얼마인지, 자, 요 7이 의미하는 건 뭔지, 8이 의미하는 거는 뭔지,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우신 다음에 끼워 맞춘 기호, 치수 공차로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2.3에서 배우신 거를 2.4에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바꿔보시는 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끼워 맞춤 항목이 끝나면 이제 표면 거칠기로 들어가요. 자,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듬질이죠. 다듬질 공차야, 다듬질 공차. 그래서 표면을 얼마나 더 매끄럽게 해야 되는지 각 부품별로 이 부품의 역할에 따라서 표면 거칠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배우시게 되는데 자, 처음에 배우시는 게 뭐냐면 도면에 표시되는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도면에는 도대체 어떤 표면 거칠기들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2에서는 자, 표면 거칠기의 종류
종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에서는 자, 표면 거칠기 기호 사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3과 3.4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부품에 어떻게 기호가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 이제 요 3.4에서 보면 여기에 소단원으로 부품의 내외면에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부품 전체면에 동일한 표면 거치기 적용할 경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면이 같은 다듬질이고 일부만 다른 거칠기를 적용할 경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작은 구멍에 거치기를 적용할 때는 또 어떻게 집어넣는 건지, 자, 그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표면 거치기가 표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공 방법의 약호와 줄무늬 방향 기호입니다. 요거는 아마 필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 표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꺾어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선반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드릴은 어떤 표시를 하는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공차입니다. 자, 기하공차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공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도대체 왜 어떤 기하공차가 형상공차가 들어가는지, 왜 여기선 수직인지, 왜 여기선 평행인지, 그 다음에 흔들림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자, 원주 흔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온 흔들림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축도 공차도 있죠. 자, 요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잡아서 얘를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건지,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자, 보통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공차 값이 들어가죠. 근데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정식으로 배우시지 않고 그냥의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이 값을 외워버려요. 자,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시면은 나중에 오류가 생겨요.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도 오류가 생기니까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IT 공차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IT 공차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공차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도면에 적용하실 수가 있도록 제가 이 강의를 짰습니다. 그래서 요 노트도 제가 직접 다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시험에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강의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자, 스텝 3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스텝 4로 가야겠죠. 자, 스텝 4 같은 경우는 자, 기계 요소 제도예요. 자, 스텝 4는 기계 요소 제도입니다. 자, 기계 요소 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시험을 보실 때 기계 요소 뭐가 있을까요? 많죠. 그죠? 본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퍼기어도 있고, 그 다음에 V벨트 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도 있고, 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공구에서 뭐가 있겠어요? 뭐 서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시, 부시.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기계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그려볼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씩 그려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텝 5 마지막에서는 자, 이제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도면을 그려서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치수 공차, 요 공차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배워 놓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그리실 때 어느 정도 개념이 조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거나 저 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 그걸 알아들으세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번 강의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2강에서 여러분들하고 요 치수 공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